건강 매거진 3부가 시작됐습니다. 복부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 또 심장병 같은 여러 질환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척추 건강에도 역시나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효과적인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배현민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운동원 통증의학과 의원 원장 배현민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선생님. 네. 자, 사실 이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중년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복부 비만이 척추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하네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네. 한 통계에 의하면 디스크 환자 중에 약 한 59% 정도에서 복부 비만이 동반되고 있다는 통계 조사가 오. 있는데요. 어떤 원인으로 의해서 통증이 증가되는지,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복압이 증가되게 되고, 그러한 복압 증가에 의해서 디스크가 뒤로 눌리게 되는데, 디스크 뒤쪽에는 척추신경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복압이 증가될 경우에는 디스크가 척추신경을 더 눌러서 허리 통증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복부 비만의 경우에는 체중 부하가 더 심하게 걸려서 아. 허리 디스크 내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서 통증이 더 악화되는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허리 통증, 허리 건강을 위해서 체중 조절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 허리 통증은 노년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연령층이 점점 더 낮아진다고 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허리 디스크 경우에는 네. 20대부터 퇴행성 변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아. 있는데요. 이는 환자마다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는 속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보통 평소에 그 자세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올바른 식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원인의 환경적인 원인과 유전적인 원인으로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네. 과도한 다이어트 등에 의한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최근에는 또한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아, 또 맞아요. 실내 활동 중에서는 주로 또 앉아서 장시간 근무를 하시거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최근에는 20대나 30대에서 디스크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척추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대표적인 질환하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이 두 질환이 상당히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네. 환자분들 중에서 내원하셔서 본인이 허리가 아픈데 저는 허리 디스크입니까? 아니면 척추 협착증입니까? 이렇게 네.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럴 것 사실 같아요. 이제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분도 있고요. 좀 네. 두 질환이 서로 혼용되어 겹쳐 있는 분도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허리 디스크 경우에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크하고 추간판은 동일한 용어인데요. 허리 아. 디스크 내부에는 젤리 성분의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수액과 이 네.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막인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거나 혹은 외부에 강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섬유륜이 손상이 오거나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손상온 섬유륜 조각 속으로 수액이 튀어나와서 디스크를 누를 경우 이제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척추협착증은 네. 이제 척추뼈와 척추뼈 뒤쪽에 있는 척추궁 그리고 디스크와 인대 등으로 척추관이 구성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척추관 속에 척추신경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보통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이런 척추관 내에 있는 구조물들이 돌기가 자라거나 비우가 되거나 딱딱해지거나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척추관이 좁아지면은 이제 척추협착증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디스크로 인해서 척추협착증이 발생되는 경우 이런 분들은 이제 허리 디스크일 수도 있고 허리 척추협착증일 수도 있고 약간 혼용돼서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다소 헷갈리기 쉬운 이 두 질환을 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미루는 이유는 수술을 해야 될까 봐 두려움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극히 또 드물다고 들었는데 뭐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의 경우에서는
허리 통증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네.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약 10%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대부분 급성 요통인 경우에는 며칠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진통 소염제를 먹거나 물리치료를 병행할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대부분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많은 치료를 한다고 들었는데, 자, 특징들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선생님? 네. 네.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인 치료는 네. 일단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국소 마취로 진행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아, 자료 그림을 좀 넘겨주실까요? 네. 또한 네, 화면이 대부분 나오고 있네요. 90% 이상에서 비수술적인 치료로 진행이 가능하고 이제 고령이거나 전신 질환이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전신 마취적인 수술적인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서도 대부분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자, 고령 환자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요즘에는 종류가 또 상당하더라고요. 네. 오늘 알려주실 치료법 어떤 것들인가요? 네. 최근에 비수술적인 치료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은 3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경막의 신경유착 박리술인데요. 보통 신경성형술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경막의 신경유착 박리술은 이런 플라스틱, 지금 사진이 네. 나오고 있네요. 네, 플라스틱 관을 이용하여서 이 꼬리뼈 끝에 열려 있는 틈으로 이 플라스틱 관을 삽입하여 경막 외곽으로 이런 플라스틱 관을 진입시켜서 신경 치료를 하는 건데요. 이 플라스틱 관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게 용이하고 플라스틱 관 끝에서는 약물 투여가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특징을 사용하여서 유착이 있거나 디스크로 눌린 신경 근처로 이 플라스틱 관을 보낸 후에 기계적으로 이 신경 주변에 유착을 제거하고 그런 후에 신경을 치료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례인가요? 네. 네. 첫 번째 사례로는 이제 48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은 한 20년 전부터 가끔씩 이제 허리가 아파서 허리도 아프고 우측 하지 통증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허리 통증으로 네. 고생을 하신 네. 분이에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때마다 좀 쉬고 네. 뭐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물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통증이 호전되어서 이제 지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제 평소보다 더 통증이 심하고 좀 물리치료나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그렇게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계속 증상이 지속돼서 내원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신경 차단술도 몇 번 받았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 후에 일주일 후쯤 바로 많이 좋아지고 저희들이 이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꾸준히 허리를 관리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요즘은 계속 유산소 운동을 해서 이제 통증 없이 지내고 계시는 분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시술 전에 촬영한 MRI 영상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서 이제 척추 뼈나 디스크 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추 4, 5번하고 네.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있는 두 군데 디스크에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서 디스크 색깔 자체가 이렇게 원래는 하얀색인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화가 온 상태이십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본 MRI 영상이고요. 이건 이제 위에서 본 MRI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띠 모양이 이제 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또 네. 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만 이제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서 오른쪽 MRI 상에서는 오른쪽 4번 신경과 5번 신경에 병변이 관찰되어서 각각 이렇게 아까 소개시켰던 플라스틱 관을 5번 신경과 4번 신경이 나오는 길목으로 보냈습니다. 네. 신경 주변에 이 플라스틱 관을 보낸 후에 이 플라스틱 관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신경 주변의 유착을 방리한 후에 신경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투여하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 또 볼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 전과 후에 체열 촬영을 하여 비교하였는데요. 보통 정상인 분 같은 경우에는 체열 촬영을 하였을 때 양쪽에서 1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1도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제 비정상 소견이라고 하고 그에 관련된
특징적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이 허리 질환이 있는데 양측 하지에 이렇게 1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쪽 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시술 후에 일주일 만에 호전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또 빠른 호전을 보인 분 같아요. 자, 다음 사례 환자분은 또 어떤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두 번째 환자분은 이제 68세 여자분이셨는데요. 네. 1년 전부터 허리 통증과 양측 하지 방사통이 있어서 지내왔습니다.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인 오래 걷지 못하는 네. 증상이 네, 있죠. 예, 예. 네. 척추협착증의 특징인 신경성 파행이 나타나는데 신경성 파행은 이제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걷기만 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심한 분 같은 경우에는 2, 3분만 걸어도 이제 통증이 심하여서 계속 중간중간 쉬었다 가는 분도 있고 좀 증상이 심하지 않는 분들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분 정도 걸으면 신경성 파행이 와서 이제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되는 네, 분이셨네요. 네. 자, 사진을 한번 준비된 게 또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MRI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분과 비슷하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서 척추뼈와 디스크 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 허리뼈와 5번 허리뼈 사이에 약간 전이증이 있어서 5번 허리뼈가 뒤로 약간 밀려난 듯한 양상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MRI 상에서는 4번, 5번 사이와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척추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 영상인데요. 이 척추관 속에 있는 신경이 매우 주변이 공간이 좁아져서 매우 굉장히 작아져, 좁네요. 작아져 있고요. 이 추간공으로 나오는 신경근 자체도 매우 가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 또 볼게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은 양쪽으로 총 4군데의 신경에 협착이 관찰되어서 이렇게 왼쪽 5번 신경 쪽으로 이제 플라스틱 관을 보내서 유착을 박리하였더니 이 검은 선이 이제 신경줄이 나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신경줄 네. 모양이 선명하게 잘 보였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왼쪽 4번도 플라스틱 관을 넣어서 유착을 박리한 후에 또 조영제를 주었더니 이렇게 4번 신경이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도 5번 신경과 4번 신경을 마찬가지로 유착을 박리한 후에 신경 치료하는 약물을 넣었더니 신경선들이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네. 오른쪽 다리가 네. 아파요. 그, 오른쪽 그 종아리하고 그 허벅지, 그러니까 다리 뒤쪽으로 네. 엉덩이 바로 밑에 거기를, 뒤를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뒤쪽이니까 종아리도 아프고 그 이에 다리도 아파요. 허벅지인가? 네네. 지금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는 말씀이신데 바로 좀 상담을 해주시죠, 선생님. 네. 어머니 보통 뭐 하실 때 제일 더 불편해지시죠? 걸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가만히 서 있거나 네. 또 그 의자에 앉기가 많이 힘들어요. 네. 어머니 그럼 지금 그동안 무슨 치료나 검사 같은 거 혹시 받아본 거 있으세요? 치료는 전혀 안 하다가요. 네. 안 하다가 지금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네. 제가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어머니, 네. 네, 받아봤는데 아까 원장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추 4, 5번하고 천추 1번? 네.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소견이 그 두 군데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저걸로 저기요. 네.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그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인가요? 네. 이제 증상만으로는 이제 정확히 디스크인지 척추 협착증인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통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좀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물리치료를 좀 받아보시고요.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는 분들은 그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래도 호전이 되지 않거나 어머니가 불편한 게 심하실 경우에는 이제 MRI 검사를 하셔야지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에 따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자, 어머니 일단은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증상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오래되셨네요. 예, 근데 허리가 처음에는 아팠다가 다리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없어지고, 네, 이제 한쪽 히프 왼쪽 가운데가 네. 누워있으면 그렇게 밤에 이렇게 누우면 아파요, 막 많이. 네. 허리는 안 알겠습니다. 아픈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엉치가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많이 아파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좀 네. 상담을 해주시죠. 어머니 보통 이제 엉치가 아픈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허리 맨 마지막 마디에 이제 디스크나 협착이 있을 경우 그곳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때로는 이제 엉덩이 쪽에는 천장관절이라고 해서 이제 꼬리뼈하고 골반뼈 사이에 틈이 있는데요. 그 천장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오셔도 거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통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허리 MRI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허리 MRI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허리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 MRI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은 천장관절 치료를 받으면은 엉치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머니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방문하셔서 자세한 검사 받아보시고 어머니께 맞는 치료법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경막의 신경 유착 박리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번에 네. 이제 경막의 신경성형술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분은 55세 남자시고요. 6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하고 양측 다리에 저림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양측 중에서도 이제 우측에 다리가 훨씬 더 심하게 저렸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뭐 평소에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걸을 때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이제 척추 협착증 증상이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원하기 전에 신경주사 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치료 후에 이제 많이 좋아지고 걷는 것도 거리도 많이 늘어나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MRI 영상입니다. 이분은 이제 옆에서 본 MRI 영상을 이제 오른쪽에 치우친 영상하고 왼쪽으로 치우친 영상 두 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3번, 4번하고 4번, 5번 사이 이 두 군데가 척추협착이 좀 많이 심하시고요. 네. 왼쪽에 비해서 이제 오른쪽이 더 많이 이제 공간이 좁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이제 사진하고 증상하고 일치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치료를 해도 경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 양쪽 세 군데씩 총 6군데 이제 신경 협착 소견이 있어서요. 이렇게 좌우로 전반적으로 다 이제 마찬가지로 플라스틱관을 보여서 유착을 박리하고 치료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보통 이제 플라스틱관이 통과하는 공간이 정상인 분들은 충분히 넓어서 저항 없이 잘 들어가는데요. 디스크나 척추 협착이 있어서 그 공간이 좁아져 있거나 눌려 있는 분들은 플라스틱관이 들어갈 때 저항이 심하거나 진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군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다 플라스틱관이 저항 없이 비교적 잘 들어간 편이셨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 신경은 잘 들어갔는데요. 이제 4번 신경은 보시면 플라스틱관이 이제 여기서 멈춰 있는데요. 원래 정상인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저항 없이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4번 신경이 유착이 심하여서 플라스틱관이 이제 들어가다가 중간에 이제 유착 때문에 진입이 잘 안 된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관 자체로 이제 유착을 제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신경줄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착 박리를 하면은 하기 전보다는 그래도 공간이 정상은 아니지만 약간 생기기 때문에 이제 협착증 증상이 조금 더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 3번 신경은 이렇게 플라스틱관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어서 유착이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진 한 장 더 있나요? 한번 볼게요. 네. 네.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시술 전후에 이제
체열 촬영을 하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 쪽에서 이렇게 거의 2도 가까이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다시 촬영했더니 온도 차이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 발 쪽도 전반적으로 이제 혈류가 개선되어서 온도가 좀 상승한 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호전되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호전되는 속도는 환자마다 이제 차이가 큰데요. 보통 이제 증상이 발생되고 나서 네. 얼마 동안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아니면 증상이 얼마나 심하고 사진상에서 신경이 얼마나 누르는 게 심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요. 보통 증상이 발생되고 나서 시간 경과가 오래 지날수록 혹은 이미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이제 병변 자체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늦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비수술적인 치료 자체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는 또 어떤 치료법을 한번 또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소개시켜드릴 방법인데요. 고주파 디스크 수액 감압술이라는 치료입니다. 네,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법인가요? 네, 이 치료는 고주파 열을 이용한 치료인데요. 이런 이제 이 바늘 끝에서만 고주파 열이 발생되는 이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고요. 이 끝은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저희가 디스크 병변 부위에 정확하게 고주파가 발생되는 이 끝을 위치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런 네. 이제 고주파 열이 이제 디스크 내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디스크 속에 있는 물질이 고주파 열에 의해서 타면서 가스화가 되고 이러한 가스는 인체에 무해한데요. 나중에 이렇게 바늘을 통해서 가스는 빠져나가고 고주파 열이 가해진 디스크 내부는 이렇게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바뀌면은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어서 일단 신경을 누르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좀 완화되고요. 그리고 보통 환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은 그 공간 속으로 튀어나온 디스크가 흡수되어서 이제 통증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네. 자, 고주파 수액감압술 어떤 원리로 또 치료가 되는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선생님 영상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고주파 치료하는 기구는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 바늘하고 고주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늘 속으로 고주파가 발생할 수 있는 기계를 삽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고주파가 발생하는 장치는 이렇게 끝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서 디스크 병변이 있는 곳까지 정확하게 이 고주파 발생하는 부위 끝을 위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시술하는 방법은요, 환자분이 이제 엎드려 계시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특수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디스크가 있는 병변 부위를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디스크가 있는 병변 부위를 찾게 되면은 이제 환자 증상이랑 살펴본 다음에 이제 이 바늘을 디스크 병변이 있는 디스크 속으로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네. 치료 시간은 뭐 간단한가요? 치료 시간은 보통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디스크 속으로 이제 이 고주파가 발생하는 장치를 삽입한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곳으로 이제 이 끝을 휘어가면서 이제 네. 정확하게 이 끝을 디스크 튀어나온 곳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끝이 네. 움직이고 있네요. 네, 이렇게 끝을 이제 병변이 있는 부위까지 휘어서 정확히 보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위치에 왔으면은 이제 고주파 네. 열을 가해서 디스크 속을 태워서 이제 빈 공간을 만들고 그럼 그 생성된 빈 공간 속으로 이제 향후 1, 2개월 후에는 디스크 자체가 흡수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고주파 수액감압술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 치료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이제 네. 어느 정도 심하게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치료로는 이제 금방 회복이 안 된 경우가 이제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디스크 자체가 이제 크게 심하게 튀어나와서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 보통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온 것도 문제지만 딱딱하게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되는 정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분들은 이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별로 큰 효과가 없이 계속 통증이 심한 경우는 이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디스크 자체가 크게 튀어나왔는데 이제 네. 환자 질환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가 좀 어려운 경우도 이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마취는 뭐 어떻게 하고 진행을 하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늘 들어간 부위만 국소 마취를 하면 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네. 큰 뭐 전신 마취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네, 첫 번째 네. 사례는요. 19살 남자인데요. 이제 19살이요? 네, 아. 보통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네. 이제 20대 초반에도 디스크 환자들이 꽤 많은데요. 네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산하다가 허리가 삐끗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 허리하고 다리가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으로 이제 평소에 항상 오래 앉아서 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렇게 체중이 5kg나 많이 증가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제 발목 자체는 이제 힘도 조금 약간 빠진 상태였는데요. 보통 허리 아래쪽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오른쪽 발목을 움직이는 힘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허리 아래쪽에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발목이나 이제 발가락 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증 점수는 이제 10점 만점에 8점 정도로 매우 심하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하자마자 바로 한 50% 정도는 통증이 좋아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스크 흡수되는 시간이 지난 이제 2개월 후에는 이제 통증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었는데요. 네. 이분 이제 시술 전 MRI 영상인데요. 이렇게 4번하고 5번 허리뼈 사이에 이렇게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본 영상인데요.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이쪽이 이제 MRI 영상에서는 이제 거꾸로 봐서 오른쪽인데요.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오른쪽에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특수 영상을 보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바늘하고 특수 카테터를 삽입한 모양인데요. 이렇게 이제 4번 뼈하고 5번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내부로 이렇게 바늘을 하나 삽입한 다음에 이 바늘 속으로 아까 고주파 열이 발생하는 특수 카테터를 진입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앙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카테터를 보내면서 이만큼 이제 허리 디스크를 태워서 이제 거기에 빈 공간을 만든 시술이게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이제 시술 전후 이제 체열 촬영한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오른쪽 다리가 이제 체온이 다 떨어져서 왼쪽에 비해서 이제 1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시술 후에는 이제 혈액 순환이 조금 더 이제 잘 돼서 온도가 좀 돌아왔고요. 이제 온도 차이도 이제 약간 개선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술은 뭐 몇 회 정도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네. 이제 고주파 디스크 수액 감압술은 1회로 끝나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대부분 환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시술하자마자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좋아져서 그냥 보존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하면서 이제 디스크가 흡수되는 기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 시술을 받아도 이제 바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통 한 1-20% 정도는 좀 좋아졌다가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경우는 이제 한 2달 전후가 지나야지 이제 많이 좋아지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이제 중간에 통증 완화 목적으로 이제 신경 차단술을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치료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25세 남자 환자인데요. 아, 역시 젊은 환자분 사례네요. 네, 이 치료는 보통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퇴행성 질환이 없는 보통 네. 이제 젊은 디스크 아. 환자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네네. 치료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 전부터 갑자기 허리하고 좌측 다리 통증이 있었고요. 이분은 뭐 계속 앉아 있거나 허리를 움직이거나 누워 있거나 계속 통증이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정도 이렇게 물리치료가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시술을 하였고, 시술하자마자 통증이 좀 좋아졌고, 3개월 후에는 이제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좋아진 환자분인데요. 이제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도 이제 4번하고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바늘을 삽입한 다음에 이제 디스크를 태우는 시술을 하였고요. 보통은 이제 이거는 허리를 이제
전후로 본 사진이고 이건 네. 측면에서 본 사진인데요.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이제 신경 나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이제 고주파가 생성되는 이제 기구를 이렇게 전후 영상과 측면 영상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네.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를 이제 정확하게 찾아서 이 끝을 보낸 다음에 디스크를 태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 네. 또 있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과가 아주 좋아서 환자분이 직접 본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3개월 후에 디스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꼭 네.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아. MRI를 한번 더 찍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술 전 MRI 영상이고요. 이건 시술 후 MRI 영상입니다. 여기 이제 볼록 튀어나온 게 이제 디스크고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본 영상에서도 이만큼 이제 매우 큰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시술 후 MRI 영상을 봤더니 이제 측면 영상에서도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크기가 좀 줄었고요. 아. 마찬가지로 이제 전후 사진에서도 이렇게 누르는 디스크 크기 자체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디스크 자체는 크기가 약간만 감소하여도 이제 신경 주변에 누르는 힘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100%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증상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아버님이 전화 주셨네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네, 네.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요. 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네. 가끔 가다가 그냥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아. 오른쪽이 아파요, 허리가. 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침대에 네. 누울 때도 그냥 이렇게 바로 누우려고 그러면 아파가지고 옆으로 누웠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이게 좀 괜찮아집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좀 상담을 해주실까요, 네. 선생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영상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판단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보통 연세가 많이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분들은 이제 뼈 돌기들이 자라게 되고 그런 뼈 돌기들이 이제 척추 협착증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경을 압박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보통 네. 자세에 따라서 이제 그 뼈 돌기가 신경을 많이 누르는 자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아버님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아마 이제 척추 협착증이 더 악화되어서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처음에 누울 때요. 네. 이렇게 있다가 침대에 누울 때 아프고요. 네. 또 이제 앉았다가 양반다리하고 그냥 소파에 안 앉고 거실에 앉아있다 일어나려면은 아파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를 가봤는데 네. 끝에 뼈가 3, 4번인가 거기가 안 좋다고 하시면서 다리가 땡기냐고 그래가지고 네. 다리가 땡기고 걷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만 그러니까 이 허리 이쪽이 아프거든요. 누르면은. 네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좀 이렇게 걷는 운동 같은 걸 하셔서 허리 근력을 네. 좀 키워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네. 이렇게 꾸준하게 몸 관리를 하셨는데도 계속 불편하시면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일반적인 간단한 치료로 안 되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간단한 신경 치료 같은 거를 해 보셔도 이제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만약에 큰 효과가 없으면은 이제 아버님은 이제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시술 같은 거를 고려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정형외과 아버님. 병원에 네, 아버님, 저희가 방송 중이라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더 궁금하신 점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추후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또 다른 치료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이번에 고주파 디스크 수액 감압술이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제 52세 여자 환자시고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전에 이제 허리 좌측으로 이제 허리 통증하고 양측 종아리 통증이 있어서 네. 내원하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치료 오기 전에 이제 허리 신경 치료 주사를 몇 번 맞았는데 이제 효과가 없다고 하셔서 마찬가지로 이제 수압 감압술을 하셨는데요.
네. 효과가 매우 좋아서 이분도 이제 시술 후에 이제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군데 이제 디스크가 있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군데 디스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 디스크에 아까처럼 이제 바늘을 꽂은 다음에 두 개의 디스크를 동시에 치료하는 이제 환자도 되겠습니다. 네. 자,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한 통이 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나 허리가 아파갖고 원장님한테 물어보려고. 네네.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어머니? 아니, 근데 이 뭐 걷는 데는 불편한데, 근데 뭐 그때 이래 그 사진을 찍으니까 5번, 3번하고 협착이 됐다더라고요. 아, 협착증이 좀 있으시군요. 예. 그런데 네. 이 다리가 시리서 못 살겠어, 시리스러.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상담을 해주시죠. 어머니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허리 척추 협착증이 심하거나 오래되신 예. 분들은 이제 아까 체열 촬영 검사 결과에서 양측의 차이가 많이 나듯이 이제 아니, 신경에 근데 원장님. 네. 발이 되게 시려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다 물어보니까 뭐 말소 신경 이렇게 하고 안 남는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사람 죽겠어요, 원장님. 그렇죠. 울산인데. 고생이 이제 많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척추 협착증을 개선하는 치료를 받으시면은요, 이렇게 시린 것도 조금 호전이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이 지리고 시리고 그래요. 그리고 네네. 이제 시린 것을 이제 좀 개선시켜주는 이제 신경통에 관련된 전문 치료약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발이 많이 시린 분들은 이제 그런 약을 복용하면은 이제 시린감도 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원장님. 네, 네, 오셔서 어머니 한번 궁금하신 상담해 점은 보세요. 네,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추후에 다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치료법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방법인데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이제 레이저 시술인데요. 이제 기존의 거는 이제 꼬리뼈로 이제 꼬리뼈를 통한 경막의 공간에 이제 내시경 일체 장비를 이제 삽입하여서 이제 레이저로 이제 태우는 시술이었던 반면에 네. 이거는 이제 꼬리뼈가 아닌 이제 추광공이라고 해서 신경이 나오는 옆에 이제 공간으로 이제 레이저 내시경 일체형 장비를 삽입하여서 이제 신경을 확인하면서 신경 주변에 이제 유착이나 염증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치료법은 어떤 특징들이 좀 있나요? 이 치료법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이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직접 확인하면서 이제 병변이 있는 곳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네. 이 앞전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특수 영상 장치를 이용하긴 하지만 직접 병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직접 병변을 보면서 확인하고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치료도 뭐 특별히 전신 마취는 필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내시경 일체형 장비가 들어가는 곳만 국소 마취를 한 후에 시술을 하게 되고 시술 시간도 뭐 1시간 이내로 금방 끝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전신 상태가 안 좋은 환자분들도 유용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네. 선생님? 네. 이분은 이제 42세 여자 환자신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3일 전부터 매우 심해졌고 오른쪽 다리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병원에 왔을 때는 뭐 거의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네. 통증 점수는 이제 10점 중에 이제 7점으로 매우 심하셨고요. 이분은 이제 시술 후에 이제 바로 통증이 좀 많이 좋아져서 이제 병원 내에서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잘 하셨고요. 오, 2달 그러시군요. 후에는 이제 통증이 거의 없다고 이제 만족해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수 영상 장치로 이제 그 레이저 내시경 일체형 장비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 영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내시경 일체형 장비를 진입하여서 네. 여기 이제 디스크가 있는 공간에 이제 장비를 넣어서 장비가 이제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조직을 유착을 이제 제거하거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번에 소개시킬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 나오는 옆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내시경 일체형 장비가 들어가서 네. 이곳에서 이제 직접 내시경을 보면서 염증이나 유착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디스크가 이 중앙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꼬리뼈 내시경이 좀 더 유용하겠고요.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추광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내시경 치료가 좀 더 유용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술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네. 자, 선생님 시술 과정 보통 어떤 순서로 좀 진행을 하게 되나요? 네, 보통은 이제 내시경 1층 장비가 이제 들어갈 피부에 이제 네. 국소 마취를 하게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네요. 그 공간 속으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실제 내시경을 보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방금 본 이 초록불은 이제 레이저가 나오는 이제 방향을 지시하고요. 네. 이건 특징적으로 레이저가 이렇게 직각으로 나오는데요. 때문에 이제 신경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올 확률을 상대적으로 줄여서 조금 더 안전합니다. 이제 네. 방금 레이저 영상, 내시경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레이저 하기 전에는 신경 주변에 이제 유착이 심해서 네. 공간 틈이 좁았는데 레이저로 이제 주변에 유착된 조직들을 제거한 다음에는 신경 주변의 공간이 넓어서 이제 네. 치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술한 후에 또 통증 변화는 어떻게 또 있었는지 저희가 또 실제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인가요? 네, 이분은 네. 이제 마찬가지로 방금 이제 레이저 시술을 한 분의 이제 MRI 사진인데요. 이분은 이제 시술 전에는 이렇게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매우 커서 거의 오른쪽 신경을 다 누르고 있는 상태셨는데요. 이제 시술 1개월 후에 이분도 통증이 많이 호전되어서 MRI를 이제 추가로 촬영해 봤는데요. 이렇게 디스크 크기 자체가 1개월 후 전에 비해서 많이 네.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제 체외 촬영을 하셨는데요. 시술 전에는 양쪽에서 1.88도라는 이렇게 매우 큰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시술 후에는 이제 온도 차이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네,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척추 질환에 좋은 뭐 생활 습관이나 주의할 점들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일단은 이제 평소에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네.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보통은 이제 누워 있거나 서 있을 때 비해서 앉아 있을 때 척추에 걸리는 압력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앉아 있을 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보통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한쪽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렇게 구부린 채로 앉아 있을 경우에는 척추에 이제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을 신고 오래 걷는데도 이제 척추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또한 이제 올바른 식생활이 이제 중요한데요. 비만이거나 이제 과도한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이제 척추뼈의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 밖에도 음주나 흡연과 네. 같은 것도 이제 흡연, 스트레스도 이제 척추 건강에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배현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